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크립토미디어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수요일은 우리 PPI 시간에 맞춰서 라방을 진행했었고 어제도 CPI 시간에 맞춰서 라방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하게 되었고 오늘 금요일 불금의 시작 주말의 시작 영상을 좀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일단 CPI는 예상치 상회 그리고 PPI는 예상치 하회 지표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9월 18일에 있을 FOMC 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빅컷, 빅스텝의 이 가능성은 좀 내려갔죠. 저도 빅스텝이 한 번에 나오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이게 나온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. 지금 이 빅스텝의 얘기가 나온 게 정상적으로 물론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안 되고 10월, 12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되게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지금 경기 침체 그 두려움에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럼에도 지금 여러 코인리스만 봐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됐는데 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10개 중 8개가 왜 약세로 전환을 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9월달 금리나 이 정도면 뭐 한다고 봐야 되고 베이비 스텝일지 빅 스텝일지 이거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 금리 인하는 확정된 건데 왜 유동 자산이 시원하게 안 들어올까? 물론 이제서야 이제 몇몇 섹터들의 대장들은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. 물론 금리 인하가 되면 순간적인 퍼포먼스는 엄청날 겁니다. 그 와중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실제로 알트코인들은 지금 아직도 사실 손익비적으로 뭐 좋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떨이 수준이거든요. 거저주는 수준,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단가 자체가 매물대가 좀 더 쌓여야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이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 그 수치가 2008년도 수준에 도달을 했어요.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때잖아요. 금융 위기라는 겁니다. 즉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알려드릴 건데 이 수치에 도달했다는 건 소비자 신용의 위험도가 올라갔다는 거죠. 2008년도 채무 불이행의 수준에 도달을 했다는 건 즉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다. 그런데 이번 연도 2025년도 2분기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보면 왜 시장이 진짜 이더리움만 봐도 이게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되고 10월 달, 12월 달에 이제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선반영이었나? 알트들은 이거 진짜 잘 못 따라가려나? 뭐 이더리움 재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뭐 멘틀 뭐 요 정도 예 정도만 따라간 건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선뜻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신규 진입을. 근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부채가 2008년도만큼 이 금융 위기가 왔던 시즌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또 말했지만 얘기가 생긴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오히려 얘 정도만 적당히 우리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. 근데 파월이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
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각종 발표되는 지표의 증상들을 보고 이 증상이 나타나면 하겠다 이런 스탠스인데 선 그러니까 선 조치를 취하면 안 되죠. 연준은. 그래서 항상 그래왔었는데 이게 생긴 게 왜 문제일까? 빅스텝이 된다면 시장은 은행이 유동성 자산을 풀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관들, 개인 투자자들 상관없이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왜 악재일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보고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얘가 생긴 게 진짜 악재긴 하더라고요. 악재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악재라고 확정짓긴 좀 그렇지만 지금 기관들조차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. 네.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빌리잖아요.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체율이 지금 너무 높대요. 네. 개인 이제 카드 발급자, 개인 이제 금융업 이용자들이 돈을 안 갚고 있는 거야. 미국의 은행에다가 중앙은행이 돈을 못 받고 있어.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격이 금융기관으로 오겠죠. 자연스럽게 돈을 안 갚는데 빌려줄 돈이 막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. 그거에 대한 정책이 있으니까.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데 제약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면서 요 시장, 주식시장, 부동산 금 할 거 없이 그 금리 인하의 시즌에는 난리 나잖아요. 다 난리 나잖아요. 수익 본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뒤늦게 진입해서 손해 본 사람들도 많고. 그때가 딱 이제 시즌인데 다가올 시즌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0.25bp 베이비 스텝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뭐 B컷을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B컷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그렇게 지금 당장에서 유동성이 풀리는데 영향가가 별로 없다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선반영이 지금 된 거라면 이제 원래 비트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이더리움 올라가고 순서대로 잘 따라왔거든요. 그 와중 리플 같은 솔라나 이런 애들 조금씩 따라 올라가주고 그 다음 이제 알트코인들의 시즌이 이 다 끌어올린 자금으로 순환매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알트코인들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금리 인하의 시즌인데 물론 이번 시즌도 그렇게 될 겁니다. 근데 문제는 그게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질 건지 트럼프 정권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풀리는 유동성 가지고 시즌 전체를 좀 길게 볼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미심쩍은 기사들로 인해 이게 진짜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본인 회사 총 보유 주식 15%를 단 한 번에 한순간에 매도를 했어요. 2021년에 11월 그때는 뭐 미증시나 국내 뭐 주식들이나 암호화폐나 최고의 시즌이었잖아요. 2021년 11월 달. 예. 근데 이 최고점에 있을 때 매도한 이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.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. 그리고 또 엔비디아 젠슨 황도 계속해서 본인 회사 주식을 매도 중이에요.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하가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이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든 기업 투자자든 상관없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 건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고? 점점 모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 주식을 매도를 해놓고 다른 뭐 투자청이나 뭐 다른 주식들을 매수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현금화를 시켜놨습니다.
전 세계 빅테크 1, 2위 하고 있는 CEO들이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.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. 암호화폐에 그게 무슨 영향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말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정도의 빅테크 내부자들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어요. 주식들을. 예. 그리고 워렌 버핏은 2025년 현재 1%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지만 나머지 99% 현금 비중을 역대 최고치로 늘려놨죠. 워렌 버핏도.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? 마치 다 크게 뭔가 하락을 했을 때 이때를 대비해 놓는 것처럼 보여요. 저는. 예. 저도 보고 어떤 이제 영상에서 보고 진짠가 싶어서 다 찾아봤는데 진짜더라고요. 예. 이게 나스닥이랑 미 증시랑 비트코인이랑 이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 이제 기정사실화 됐죠.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에도 분명히 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.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. 연준 이제 고위 의사들도 너무 공격적인 정책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. 버블이 순간적으로 낄 텐데 그 버블이 사라지는 순간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닌 증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올 거다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천천히 인하해도 된다.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9월부터 연내에 9월, 10월, 12월 이렇게 남은 FOMC 때는 다 내려야 된다. 연내 세 차례, 남은 세 차례에서 모두 금리를 내려야 된다.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반반인데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 당연히 그 순간적인 퍼포먼스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실 그거 하나가 유동자산 하나로 움직이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완벽한 대호재니까. 근데 저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현금화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다 해놓고 있을까? 혹시나 이게 선반영이 됐다면 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 증시나 암호화폐 쪽이나 물론 암호화폐는 지금 ETF도 그렇고 순매수세, 순유입세가 좀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마진율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. 그러다가 10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어느 정도의 이 매물대가 나오겠다. 그리고 11월까지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12월 정상적으로 뭔가 이런 갑자기 빅스텝 얘기 이런 거 안 나오고 베이비 스텝으로 그냥 꾸준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때가 만약에 진짜로 확 담아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. 그래가지고 저도 어찌됐든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고 암호화폐 유동자산도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고 10월 달에 안 돼서 10월 중순부터 이제 11월 중순쯤까지 차익 실현 매물대가 조금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그때가 담아놓기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예, 그렇게 짧더라도 순간적인 퍼포먼스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어제 텔레그램 구독자분들한테도 제 포트폴리오에
개인 매매로 진행을 했지만 추천드린 코인은 아니고 제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코인들을 공유해 드렸고, 어제는 심지어 매수가 들어갔습니다. 어제는 매수가 들어갔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즌이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오르고 떨어지고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진짜 아직도 불확실하거든요. 경제 상황이라는 게 진짜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게 지금 2025년도에서 그 수치를 넘어선 것도 있고, 나머지 수치들은 굉장히 비슷해요. 흡사해요. 그런 면에서 볼 때 순간적인 뭔가 빅컷이 갑자기 나온다면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나 엔비디아의 CEO, 그리고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현금화를 시켜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. 이 사람들은 더 지금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마진율보다 다 마치 크게 하락했을 때 뭔가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시켜두는 것처럼 제 눈엔 보여가지고 물론 이게 안 올 수도 있지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라서 어제 CPI 전에 한 오후 5시쯤 4시쯤 뭐 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업비트에 있는 종목도 그렇고 해외 거래소에도 있고, 그 종목을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추가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매수에 놓은 상황이고,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가 어디에서 어느 가격에서 이루어질 건지도 다 이미 공유를 해드려가지고, 떨어졌을 때 차익 시장이 이 선반영이 된 거라면,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격 조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어디서 담아놔야 될지 정확히 다 체크해 놨어요. 그리고 어차피 다시 올라갑니다.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시스템이 한 번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. 그리고 그 퍼포먼스는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솔라나 비트코인 뭐 이런 애들도 그렇지만 알트코인들 위주로 나올 거예요. 그 퍼포먼스는 딱 시기적으로 그게 맞습니다. 물론 이더리움 비트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 주겠죠. 이더리움도 신고가 테스트하러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. 근데 그 와중 알트코인들의 퍼포먼스가 저는 굉장히 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투자를 조금 고민 중이신 분들, 좀 방향성을 못 잡으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길 바라고,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추천드린 코인이 피스 네트워크의 온체인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서, 우리가 정말 피스 네트워크 막 요럴 때 매수를 해놨잖아요. 요럴 때 이럴 때 매수를 해놔서 이것도 참고 계속 버텨서 결국엔 요 완전 장대 양봉을 먹고 저는 나왔는데,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다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. 근데 아직 익절을 안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21선 지지를 받았으니까 받고 있으니까 기대해 볼만 하겠죠. 근데 저는 피스 네트워크도 다시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. 근데 이미 좀 크게 제가 워낙 시드도 크게 넣어놨기도 했고,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쯤 돼서 한번 익절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정말 잘 익절을 했죠. 다음날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익절을 못하신 분들이 이 꼬리표 때문에 익절을 못하신 것 같아요. 이 윗꼬리 때문에. 그러나 지금 지지받고 다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니까, 얘는 해외 거래소의 지갑 주소도 별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. 여전히 홀딩 중인 기관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상황 보고 피스 네트워크는 다시 들어가도록 할 거고, 아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놔야 될지 구상을 못하신 분들은
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칠 거고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다들 이제는 조금 시장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. 예. 그리고 테더는 여전히 전 좋아 보여요. 그냥 테더는 그냥 리플처럼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전 세계가 요 토큰화가 진짜 될 겁니다. 정말 10년, 5년 이렇게 장투를 바라보시고 리플처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원달러가 미국이 달러를 망하게 두진 않으니까. 그 시즌이 약세 시즌, 강세 시즌이 있는 거지 쭉 안전자산처럼 올라갈 거니까 테더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 중에서 어떤 걸 잘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라방에서도 그렇고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 라방은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우리 소통방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이 비공개 라방이에요. 비공개 라방.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만 참여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, 참여하셔서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